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을 해서 많은 보도도 있었죠.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정치성 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시내 정기권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 수단입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6월 이용 내역도 있고 대여 반납 이력도 있는데 꽤 탔군요. 이용 시간 57분, 256kcal를 소모했다라는 것도 요즘 나오네요. 그렇군요. 이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한 모습도 많이 주말 동안 보도가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노원구잖아요, 집이. 지하철역에 내려서 여의도역에서 따릉이를 빌려서 따릉이 타고 국회로 이제 출근하는 모습인데, 자, 충남 논산에서 조금 전에 올라온 우리 조승래 의원님 KTX 타고 오셨잖아요. 예. 그동안 뭐 여야 대표들은 상징하면 이제 검정색 세단에서 딱 이제 뒷좌석에서 당직자가 문 열어주면 이제 내리는 모습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이 익숙했던 장면인데, 요 따릉이를 타고 오는 상대당 젊은 대표의 출근길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다. 참고로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충남 논산이 아니고 대전 유성이고요. 대전 유성인가요? 고양이 논산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예, 참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 하면 흔히 이제 의전, 또 이제 10보 이상은 걷지 않는다. 10보 이상은 안 걷는다. 의원회관에서 본청으로 회의 갈 때도 차 승용차 이동한다. 이렇게 아주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또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보 정도면 그냥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참 보기 좋다. 예. 근데 실제로 많은 의원들 중에서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집에서 새벽에 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네,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갔고 대전역에서 여기 올 때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히 또 여의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하는 의원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급에서 저렇게 행보를 보여주는 건 처음이긴 합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해서 특별히 이제는 과거에 그런 정치권의 좀 이렇게 딱딱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가 그걸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재선 조승래 의원이 또 이 대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원래는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킥보드 규제 때문에 따릉이를 탔다라고 발언한 대목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따릉이 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원래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요. 킥보드가 각종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따릉이로 바뀌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울리더라고요.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해보시죠 한번. 대표님이 따릉이 타고 백팩 메고 나오니까 딱 어울려. 굉장히 당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한창 정치 선배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대화인데 어색한 듯 하면서도 또 자연스러워요. 대표님이라고 또 호칭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불러주시고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규제 때문에 따릉이를 탔다라는 이 대표의 저 발언을 두고 사실은 젊은 층이 요즘 이 킥보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이 대표가 은근히 또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킥보드가 워낙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약간 비판적인 편이었거든요. 규제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편이라서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니까 백팩 메고 저렇게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당대표 나설 때부터 그 파격적인 어떤 거추장스러운 그런 격식을 좀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치를 내걸었는데 첫 출근길에서 벌써 저러한 이미지를 보여줬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미지로만 저렇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또 저런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에 주로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서민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늘 전철을 타고 다니고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고 이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러한 체험들이 잘 녹아들어서 훨씬 더
일반 국민에게 마음에 가 닿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수락연설에서는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수락연설을 해서 젊은 층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재범 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수락 영상의 일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수락연설문의 이 노래를 패러디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 들어오면서 연설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의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노래 가사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인데 예. 참 그런 가사가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 임재범 씨 노래 패러디한 게 맞군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재치 있게 이제 패러디해서 수락 연설을 한 건데 본인은 뭐 창의력이 떨어져서 너무 많은 연설문을 그동안 매일매일 쓰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창의력이 고갈돼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차용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임재범 씨 노래 가사가 내 거친 생각, 그렇죠? 불안한 눈빛, 그걸 바라보는 너, 뭐 이런 가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알고 본인을 향한 어떤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받아친 거죠, 일종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개혁에 대한 거친 생각들과 당원들이 그걸 좀 불안해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또한 불안해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좀 재치 있게 패러디를 한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신선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또 이런 이준석 대표의 좀 개혁적인 행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 연설을 듣고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제 당대표라는 자리는 워낙에 좀 중요한 자리고 그동안에 그냥 사인으로서의 이준석이 이제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당대표로서 좀 무게 있는 어떤 연설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실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친 생각.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자격시험을 봐야 된다.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시험도 치러야 된다. 라는 게 대표적인 걸 겁니다. 들어보시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뭐 조직을 모은 데 있어서도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당직자들에게 1호 지시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네. 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것부터 토론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특정 정당대 주자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도 임명될 수 있게 하자. 정치인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논리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만도 못하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마도 이게 가장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일 텐데 이게 뭡니까?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시험을 쳐야 된다.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뭐 법제도화한다는 건 아닐 것이고 당원 당규로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의원이 되거나 지자체 선거에 나올 때 일정 부분 어떤 자격 시험처럼 예. 수준을 요구하겠다라는 건데 아마도 과목은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누가 시험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의 그렇지. 시험 가지고 뭐 토익 시험 가지고 토플 시험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과거에 우리 지자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중에 꼭 이건 너무 자격 미달인데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예. 권력자의 줄을 서서 되거나 예전엔 공천 헌금 같은 거에서 돈 선거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자격 시험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세부적인 시험을 보려면 굉장히 어려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대표인 나한테 줄 서지 말고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철학과 전문 지식이 있어야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줄 쓴다고 정치인에게 권력자에게 아부한다고 내가 공천 주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공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언들이 이제 정치 혐오였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할 만한 어떤 변화의 시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시험 보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시험을 누가 출제할 것인가부터 막 싸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는 누구한테 줄 서서 누구한테 아부한다고 공천받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힌트가 나왔어요. 이 대표 발언 중에
현역 정치인 두 분에게 여쭐 텐데 이 공직자 자격 시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얘기도 방금 나왔고 뭐 워드 프로세서 엑셀을 좀 잘 써야 된다는 얘기도 이 대표 어디서 나왔고 뭐 코딩이다라는 관측도 있고 뭐 이제 만약에 두 분 뭐 당은 다르지만 뭐 박정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 동네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도 설문조사 이름 오르던데 그거 하려면 만약에 이제 컴퓨터 워드 엑셀 이거 시험 봐야 되잖아요.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저는 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저게 자격시험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걸러지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찬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진입장벽이 많은데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문법이거든요. 뭐 사람들 많이 알아서 조직이 많아야 되고 무슨 당원들 많이 입당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사실은 의회나 뭐 단체장이라는 게 그 많은 그동안 평생 동안 일해 오셨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사도 해야 되고 뭐 따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 옛날에 저는 저 아래 한글 같은 건 지금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뤄서 문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엑셀은 아직 좀 조금 서툴러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니까요. 이렇게.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스러운데 엑셀 강좌 들으시면 저는 그러니까 이 자격 아래 한글 나오면 자신 있는데 엑셀 출제되면 좀 자신 없어요. 어떤 형태로 나오든 필요하다. 대신 거기에 더해서 찬성.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이 선거 문화까지 해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조 의원님 재선이시잖아요. 예. 이 만약에 자칫하면 민주당에서도 그거 받겠다 하면은 삼선 나갈 때 유성구 나갈 때 엑셀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아니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기초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조 의원은 어떠세요? 아니, 그렇죠. 저는 엑셀까지는 좀 합니다. 아, 엑셀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즘 데이터 경제 시대니까 무슨 파이썬 이런 이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코딩으로 가면 또 자신 없어. 코딩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발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를 좀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로 저는 출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 무슨 정치학 개론 시험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IT 활용 능력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거는 약간 그런 건 약간 예를 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자격 시험을 통해서 정치인을 선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양성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시골에 정말 철로도 사실은 군의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예를 들면 청양군의 군 의원이 되셔가지고 그 농정에 대해서 자기 구체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정한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회적 평균 수준의 커트라인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부분들은 당의 교육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갑자기 30대 젊은 정치인이 갑자기 출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의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에서 훈련되고 한 분들이 선출직에 도전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과거같이 뭐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을 뭐 줄 세우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천 과정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공천 과정의 현재의 변화나 시대적 요구, 국민적 눈높이를 어떻게 반영해서 공천 기준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금의 우려, 두 분의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